자,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아마 열의 아홉은 이분을 떠오를 거예요. 그죠? 바로 조선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죠. 정치, 문화, 과학, 그냥 모든 분야에서 정말 눈부신 업적을 남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군주의 모습 뒤에 사실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정말 처절한 고통과 사투가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의 모습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의 통치 시기는요, 두말할 필요 없이 조선의 황금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무대 뒤 감춰져 있던 진실을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실 세종은요, 평생을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싸워야만 했어요.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괜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세종은 고기 반찬을 엄청 좋아하고 운동은 거의 안 했다고 해요. 이런 식습관이 결국 오늘날의 제2형 당뇨병, 당시에는 소갈증이라고 불렸던 병을 불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합병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 많고 많은 고통 중에서도요, 세종을 가장 괴롭혔던 건 바로 시력을 잃어가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느꼈을 절망감이 정말 그대로 담겨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본다는 능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역설이 시작됩니다. 세종은요, 자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온 백성의 눈을 뜨게 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표가 그 역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의 시력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 시기와 한글 창제가 이루어진 시기가 정확하게 겹칩니다. 1443년, 그러니까 그가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로 그 해에 마침내 모든 백성이 쓸 수 있는 문자가 완성된 거예요. 정말 자신의 빛을 잃는 대가로 나라 전체에 새로운 빛을 선물한 셈이죠. 콘민정음, 즉 한글의 설계 목표는 딱 하나.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쉬워야 한다는 것. 배우기 너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지식에서 완전히 소외됐던 평범한 백성들을 위한 정말 철저하게 민주적인 문자였던 겁니다. 아니, 왜 그토록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데 집착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그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의 아픔을 더 크게 느꼈던 거죠. 그 깊은 공감 능력,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시력을 거의 잃은 왕은 과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여기서 세종은 자신의 통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귀를 더 열고 머리를 더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정밀하고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제도였어요.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리들 마음대로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니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농민들의 고통은 정말 말이 아니었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종이 뭘 했는지 아세요? 진짜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바로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무려 17만 2,806명? 이 많은 백성과 관리들에게 직접 세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57%로 더 많았어요. 아마 보통의 왕이었다면 오케이, 과반수 넘었네? 그냥 시행하자 이랬을 겁니다. 근데 세종은 아니었어요. 저 43%의 반대 의견, 특히 농사가 중요한 남부지방 사람들의 걱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려 14년 동안이나 더 시범 운영을 하고 데이터를 쌓으면서 마침내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아주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만든 과학 발명품들을 보면요. 그 방향이 전부 백성을 향해 있어요. 글 모르는 사람도 시간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넣은 해시계, 우리 땅에 맞는 우리만의 달력, 그리고 전국의 베테랑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모아서 만든 농사책까지. 참 아이러니하죠. 왕 자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백성들이 세상을 더 똑똑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세종이 겪었던 그 지독한 개인적인 고통은요,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사람들을 향한 깊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복지 정책들을 보면 이건 뭐 시대를 초월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와, 이건 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존재, 바로 나라에 소속된 노비, 관노비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를요, 고작 7일에서 무려 130일로 늘려버립니다. 130일이요? 근데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산후휴가 100일, 그리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무리하다가 다치지 말라고 산전휴가 30일, 그리고 진짜 파격적인 거, 남편 노비한테도 아내를 돌보라고 한 달, 30일의 휴가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것도 남성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준 아마 세계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이 모든 파격적인 정책의 바탕에는 바로 이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노비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들 역시 하늘이 낸 소중한 백성이다.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인권의식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평생을 병과 싸우면서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그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관심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글의 말년은 개인적으로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글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뒤편에서는요, 사랑하는 아들 둘을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마저 잃는 끔찍한 슬픔을 겪어야 했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고통과 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육신 속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 단 사흘 전에 신하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신의 셈이나 왕실의 안위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국방에 대한 경고였죠. 지금 평화롭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고 나태해지지 마라. 국방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예언과 같았던 경고는 약 150년 뒤에 임진왜란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현실이 되고 말죠. 결국 세종의 삶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리더의 진정한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그 화려한 업적, 그 영광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모든 영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고통과 그걸 이겨낸 한 인간의 처절한 투혼까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